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 우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 한 수학연구소에서 세계 7대 난제를 정하고 상금을 겁니다. 무려 100만 달러.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러시아 수학자가 그중 한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그는 상금을 거부합니다. 그레고리 페렐만. 왜 상금을 거부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이 연구소는 19세기 한 수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앙리 푸엥카레. 페렐만이 풀었던 문제를 낸 사람입니다. 소장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죠. 푸엥카레가 낸 문제는 풀이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들을 텐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On peut se demander si, étant donné un univers, je vais dire un univers sans trou, un univers fini, borné, sans trou, sans bord. 뭐라고요? 조금만 더 쉽게요. Est-ce que je peux le déformer pour avoir un univers très simple? Et cet univers très simple, ça serait l'analogue de la sphère, une sphère de dimension 3, où on a 3 coordonnées, mais qui est comme une sphère qui, elle, n'a pas de trou, bien sûr. Il pose cette question, c'est ça qu'on appelait la conjecture de Poincaré. Poincaré ne le pose pas. 역시 모르겠네요. Il pose juste la question. Et 그의 설명을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Mais cette question nous entraînerait trop loin. 줄을 단 로켓이 우주로 나갑니다. 로켓이 지구로 돌아온 후 줄을 당겼을 때 걸리지 않고 하나로 모인다면 우주는 부의 모양일 것이다. 푸엥카레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앙리 푸엥카레는 당대 가장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어떤 문제는 증명 없이 바로 결론에 이르는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었죠. 푸엥카레의 추측도 증명 없이 던진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Il pose juste la question. Et il énonce la question et après il dit mais cette question nous entraînerait trop loin. Et l'article s'arrête l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삶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끕니다. 푸엥카레는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우주의 모양을 추측했죠.
우주의 모양을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눗방울 모양은 볼 수 있죠. 둥그렇습니다. 물론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사실 비눗방울 모양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눗방울이 둥글다고 말하죠. 둥근 비눗방울. 이것이 푸엔칼의 추측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역 이름이 적혀 있는 지하철 노선도 실제 지형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지도만으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한 수학자 덕분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18세기. 그를 만나러 가볼까요? 수학계의 베토벤, 기억하시죠? 오일러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 풀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퀘니스베르크. 이 고풍스러운 도시 한가운데는 프레골리아 강이 흐릅니다. 이 강에는 7개의 다리가 있는데 어느 시민이 수수께끼를 냈죠. 한 다리를 2번 이상 건너지 않으면서 7개의 다리를 한 번에 모두 건널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붓 그리기 문제죠. 많은 시민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하고 문제만 유명해졌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던 오일러입니다. 천재 수학자는 이 수수께끼의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면서 모든 다리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일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일러는 지도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는 선으로, 다리를 잇는 땅은 점으로 만들었죠. 문제가 선명해졌습니다. 오일러는 여기서 한 붓 그리기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점이 짝수개의 선을 가지거나 단 2개의 점만이 홀수개의 선을 가져야 합니다. 4점이 모두 홀수입니다.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면서 모든 다리를 다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형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일러는 이 풍경에서 점과 선의 연결만 봤습니다. 오일러의 눈으로 이 컵과 공을 한번 봐볼까요? Bien sûr, elles ont des tailles différentes, mais leur forme, globalement, est la même. Si je déforme cette tasse, je peux obtenir celle-ci. Ou si je rapetisse cette tasse, je peux obtenir ceci. 이 말은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와 같습니다. 늘리거나 줄여도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잘라버리거나 구멍을 내면 본질은 달라집니다. Et bien cet objet, on ne pourra jamais l'obtenir comme déformation de ceci. Ces deux objets sont vraiment différents. Si je déforme cette tasse, je n'obtiendrai jamais le gombox. Pourquoi? Parce que la tasse a un trou, une anse, et le gombox n'en a pas. Je peux déformer cette tasse de 1000 manières, il y aura toujours un trou. Et donc le topologiste sait que cette forme et cette forme sont des formes différentes. 구멍이 없고 닫힌 3차원의 어떤 우주를 다른 모양의 우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오일러 덕분에 우리는 구멍이 없다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닫힌 차원의 얘기로 가볼까요? 우리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종종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아주 다르게 보이죠. 우리는 수학적으로 수많은 차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원이란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몇 개인가에 따라 정해지죠. 한 개의 숫자로 위치가 정해지는 것, 바로 1차원이죠. 5라는 숫자 하나로 우리는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 위의 모든 위치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1차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표면은 2차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동경 131도, 북위 37도 독도입니다. 131, 37. 단 두 개의 숫자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개의 숫자로 정해지는 위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100차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 있는 이 2차원은 어떤 모양일까요? 평평하죠? 혹시 다르게 생긴 2차원은 없을까요? 이 세계 지도의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우리는 지구의 어떤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평한 2차원이 아닌 둥근 2차원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모양의 2차원도 있습니다.
이 배를 따라가 볼까요? 배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입니다. 도넛 모양이라도 배는 출발한 장소로 돌아옵니다. 지구와 구멍이 뚫린 도넛은 본질이 다르죠. 하지만 땅 위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배에 밧줄을 달고 출발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면 고입니다. 도넛은 안 됩니다. 걸리죠. 푸엔칼의 추측은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도 바다 앞에 선 중세 사람들과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저 바다를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주로 가고 싶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 적이 없는 옛날 사람들은 용감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추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푸엔칼에는 가보지 않고서도 우주의 모양을 추측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2차원이지만 우주는 3차원입니다. 우주선에 줄을 달고 3차원의 우주를 향해 갑니다. 우주가 닫힌 공간이라면 우주선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마치 세계 지도의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줄을 당겨봅니다.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이 구멍이 없는 3차원의 구일 것입니다. 구멍이 없고 닫힌 3차원의 어떤 우주를 다른 모양의 우주로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푸엔칼의 추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엔칼에는 19세기에 우주의 지도를 그려본 겁니다. 수학은 엄밀한 증명의 세계입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푸엔칼의 추측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2003년 4월) MIT 공대 강당은 대만원이었습니다. 러시아 수학자 페럴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죠. 수학 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푸엔칼의 추측을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된 리치 흐름 방정식을 이용해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식을 깨는 행동이었죠. 언론사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최고 대학 임용도 $100만 거부했습니다. 호련히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죠. On en connaît des gens qui, par exemple, refusent des héritages pour des questions idéologiques ou philosophiques ou déontologiques. C'est pas tellement ça qui est remarquable. Moi, ce que je trouve exceptionnel et qui est unique, c'est le fait que Perelman ait réussi, au bout de 7 années de travail solitaire, il a vu plus loin que tous les autres. C'est ça, le vrai miracle Perelman, et ce qu'il faut retenir. 수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 질문으로 출발한 우리의 여정은 우주의 형태를 고민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수학자들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푼 문제보다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